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40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죠. 등기부를 보고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 권리 분석의 시작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소기준 권리 기준이 되는 것은 크게 건저당권, 가압류, 담보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이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가 낙찰 이후에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역시 판단하는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소기준 권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경매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전에는 권리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좀 생소하고 법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권리 분석을 안 하고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등기부상의 권리가 혹 살아남아서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긴장돼서 어려운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자, 권리 분석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낙찰받고 난 다음에 등기부상의 권리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모두 지워지느냐. 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낙찰 이후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낙찰받은 그 소유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은 이 등기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그 부동산을 온전하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권리 분석 판단을 잘못한 게 되는데 자, 그것은 대항력 임차인과 관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등기부가 깨끗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것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그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등기부가 깨끗해지느냐, 추가로 부담할 대항력 임차인이 있느냐, 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성에 대한 판단도 하는 거죠. 자, 수익성에 대한 판단도 이제 폭넓게는 권리 분석으로 봅니다만, 수익성에 대한 것은 다음에 강의 때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권리 분석에 대한 것은 등기부와 대항력 판단을 위한 것으로만 국한하겠습니다. 자, 등기부가 낙찰되고 난 이후에 왜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남아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분명히 그 판단하는 기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우리는 말소기준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 권리보다 앞서 있는 권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지워진다. 자, 원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혹은 이 말소기준 권리와 관계없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하고요. 또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될 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등기부상의 권리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말소기준 권리다. 자, 이 말소기준 권리는 그럼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등기부상 얼구에 있는 건저당 또는 갑구에 있는 가압류입니다. 건저당이나 가압류가 항상 말소기준 권리인 것은 아니고요. 대표 선수죠. 자, 등기부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하나의 등기부에는 반드시 한 개의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되는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항상 하나의 말소 기준인 권리가 있어서 그것이 등기부상의 다른 권리가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를 항상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시 입찰하시기 전에 이 권리를 찾으셔서 이 권리를 중심으로 어떤 권리는 지워진다, 어떤 권리는 지워지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등기부상에 갑구와 얼구를 통틀어서 가장 순위가 빠른 건저당이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이고, 경매가 끝나면 말소 기준 권리 둘 중 하나겠죠. 말소 기준 중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말소 기준 권리 자체는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말소되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다른 권리도 모두 소멸된다는 거죠.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등기부상에 가장 앞에 있는 권리가 건저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등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또 그 이후에 2000년에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건저당이고, 말소 기준 권리는 낙찰로 소멸되고 그 이후에 있는 가압류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상태의 등기부가 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셈이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99년도에 얼구에 건저당이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97년도에 갑구에 보니까 가처분이 있었다. 이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여전히 99년도 건저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6년도에 임의경매가 나왔다. 말소 기준 권리는 낙찰로 지워지고 그 뒤에 있는 모든 권리가 다 지워지는데 앞에 있는 가처분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여러분에게 인수되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소유권을 읽을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일부만 차지할 수도 있고 또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권리 분석의 말소 기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매하고 관련된 민사집행법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줄여서 민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에 대해 보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1조 2항에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고 집행법에 나옵니다. 그 3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자, 이러한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을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을 때 소멸한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보다 후순위라는 거죠. 이러한 권리보다 후순위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소멸한다. 말소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91조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 자, 위 3항의 경우에 자, 저당이나 압류, 가압류보다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다 지워진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한다는 것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 전세권은 이러한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 압류, 가압류보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인수하지 않는다고 민사집행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소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또 좀 더 말소 기준 권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당이나 가압류 그리고 압류 이거 외에 한두 개가 또 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일단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말소 기준 권리를 배우실까요? 자,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아주 많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충주에 임대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요. 자, 2008년 4월 현재 금액이 1,00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렇게 뭐 주거 환경이나 주변 시세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는 자, 이것이 전부 갑구와 얼굴을 통틀어서 모아서 차례대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나타난 권리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또는 담보가등기 간혹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94년도에 근저당이 나옵니다. 앞에 추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죠. 자, 어쨌든 국민은행의 근저당 94년이 말소 기준 등기라고 자, 여기 사이트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가 낙찰 이후에 지워진다는 거죠. 전세권도 지워지고 임의경매, 경매 개시 결정도 지워지고 자, 그 밑에 있는 압류도 지워집니다. 그러면 등기부는 깨끗한 상태가 된다라고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우리가 찾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지느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자, 말소 기준 권리인 날짜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을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 위에 현재 전입해 있는 임차인이 두 세대로 나타납니다만 미전입 또는 미상입니다. 전입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대항력은 없는 것이고요. 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94년 7월 7일 이전에 전입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죠. 자, 결국 등기부는 깨끗해지고 임차인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할 것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안성시에 역시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빌라가 경매가 나왔고요. 자, 이 빌라가 경매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취하가 됐습니다만 등기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를 배우니까
일단 이 전체적인 등기부, 집합건물의 등기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가장 먼저 된 기록은 가등기입니다.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아니면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다른 권리가 여기서는 경매를 신청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경매 개시 결정이 결국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가등기는 자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등기는 인수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경매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것은 결국 모두 다 지워지죠. 자 그리고 등기부상의 내용은 지금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한 2006년 11월 20일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므로 결국 대항력이 있죠. 자, 이 사건은 등기부상으로 가등기가 지워지지 않고요. 그 위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2,500이 전액 배당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2,500 중에 일부라도 배당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낙찰자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울산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조그만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입니다. 자, 4,200이고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파산자, 신협이 파산하고 그 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물려받고 경매를 신청한 걸로 나타납니다. 자, 감정가 4,200에 1,7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등기부상 기록을 볼까요? 자, 잘 보시죠. 자, 소유권을 보존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보존 등기한 날 울산신협 파산자죠. 울산신협에서 전세권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금액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많은 권리들 가압류, 압류가 붙었고요. 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임의경매. 자, 이 임의경매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경매를 신청한 건가요? 여기서는 울산신협의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이라는 채권, 금전채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고, 그리고 이것은 임의경매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전세권은 낙찰된 이후에 지워져야 마땅합니다. 인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인수라면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의 이 채권 자체가 인수라 그러면 이것은 경매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수된다면 낙찰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빌라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뭐고 임차인은 또 뭔가? 자, 전세권은 건물을 이용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이 담보 성격도 있는 거죠. 울산신협에서 전세권을 건저당 용도로 사용하여서 담보용으로 설정한 거죠. 실제 그 건물을 울산신협에서 이용하기 위한 용익물건의 전세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이 건저당과 같은 성격이고 그 위에 있는 임차인은 당연히 전세권과 중복되지 않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그 날짜 자체가 전세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은 없고요. 소액 보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죠. 여기서 유료 사이트에서는 울산신협의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는 착각을 해서 인수로 봤고요. 그렇다면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데 이 가압류를 말소 기준 권리로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권리 분석이 잘못됐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면 이것이 지워지고 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지만 그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나죠. 인수고 인수냐? 인수가 아니고 결국 모두가 인수가 아닌 것으로 되느냐? 자, 그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시흥시의 다가구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감정가가 6억 넘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5억 5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같이 볼까요? 자, 많은 임차인들이 있고 등기부 내용도 많이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 이렇게 다가구 금액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다가구를 또 역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자, 오늘 실제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다가구는 두 개의 등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두 개의 등기부니까 두 개의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자,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저당이죠. 건물은 자, 여기에 가등기가 나옵니다. 자,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일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는데 담보가등기가 아닐 때는 여기서는 인수가 될 수도 있죠. 자, 이것이 인수일까 아닐까가 중요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가등기권자 김씨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했다. 가등기가 배당 요구했다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다. 담보가등기라는 거죠. 결국 인수가 아니고 담보가등기니까 이것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소멸이 되죠. 자, 그러면 토지에는 건저당, 건물은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의 모든 권리, 이러한 가등기도 모두 다 지워지고 건물도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가 다 지워지죠. 토지, 건물, 등기부 모두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건물의 등기부를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셔야 되죠. 자,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는 토지 등기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오직 건물 등기부로만 판단합니다. 자, 건물 등기부상의 말소기준 권리 가등기죠. 이 가등기의 날짜를 보시죠. 2004년 2월 11일. 자, 이 날짜보다 2004년 2월 11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자, 여기 쭉 보시면 모두 2004년 2월 11일 가등기 이후에 전입했습니다. 대항력이 없죠. 자, 아래쪽에 보면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수할 임차인은 없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니까 혹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여러분의 부담은 아니죠. 단지 명도할 때, 이사를 내보낼 때 조금 애를 먹는다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택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6,300짜리가 5,7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역시 오늘은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배우는 날이니까 자, 여기서 간단합니다. 등기부상의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2004년 10월 15일 건저당이죠.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지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판단해야 되죠?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자, 임차인은 2004년 10월 15일. 우연히도 건저당과 같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우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임차인은 전입한 이길영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임차인은 전입한 그 다음날 영시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전입일이 같으면 결국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항력이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등기부는 깨끗해지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그런 물건이죠. 자, 앞에 말소기준권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실제 말소기준권리인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의 갑구와 얼구 중에서 가장 앞에 설정된 건저당과 가압류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압류, 자, 압류. 압류는 보통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 국가기관이 등기부상에 설정하는 거죠. 자, 건저당이 없을 때는 가압류나 압류가 가장 앞에 있다면 그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자, 건저당 가압류도 없는 상태에 또 다른 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 담보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는 종전에 용어 설명할 때 제가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있어서는 이것은 건저당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저당과 같이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자, 그거 외에 특별한 경우에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자,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자, 건물의 전체에 대한 것이고, 자, 건물의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어야 됩니다. 보통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의 전세권은 그 호수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죠. 자,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고, 자,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 그것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 여기서 전세권은 다른 어떤 권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순위의 전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배당 요구도 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앞의 시간에 민사집행법 91조 사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저당, 가압류, 압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인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권도,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는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제가 여러 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상에 건저당이나 또는 가압류나 담보가등기나 집합건물의 전세권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은 경매에 있어서 권리가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의 문제니까, 자, 이러한 것이 없다면 결국 등기부상에 경매가 개시 결정된 등기는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것이 앞에 1, 2, 3, 4번의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최종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5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강의 때는 실제 5개의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광주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그만 농지네요. 지분입니다. 자, 1,700여만 원에 감정이 됐고 7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말소기준 권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등기부만 말씀드리죠. 자,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상속받은 기록이 있고 그중 일부에 대한 지금 가압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부에 대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 말소기준 권리를 그렇게 따질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네요. 다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의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느냐? 자, 울산의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9,800이 9,340만 원에 낙찰이 되었죠.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박 씨가 살고 있고요. 자, 그 임차인 박 씨가 1순위로 전세권을 건물 전부, 빌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우연찮게 전세권 뒤에 누군가가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물론 담보 가등기는 아니겠죠. 자,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박 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임의 경매로 됐으니까 결국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인데, 자, 이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냐 이거죠. 집합 건물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저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말소 기준 권리면 이 가등기는 지워져야죠. 당연히. 만약에 가등기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지워지지 않고 이게 살아남는다면 낙찰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테고 결국 전세권자가 피해를 보죠. 선순위의 전세권자가 후순위의 가등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도 상식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만약에 자, 전세권이 최선순위의 어떤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가등기가 인수가 된다면 분명히 여기다가 가등기가 인수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권리 분석을 시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다 그러면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가 뭔가를 찾는 것, 그것이 권리 분석의 시작이죠. 자, 말소 기준 권리 자체는 항상 낙찰되면 지워집니다. 소멸되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여러 가지 등기된 권리도 역시 지워지는 것이 원칙입니다.